BK탑스는 1991년 설립돼서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후 2010년 11월에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변경 전의 상호는 동양 네트워크스로 2020년 3월 IT 시스템 통합 사업 및 아웃소싱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통과 B2B 구매 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기업 소모성 자재 등의 유통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2021년 4월에 BK1을 설립해서 마스크 사업부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공통사업부는 재활용 중간 처리 사업부 부문이 신설되면서 발생된 비용이 귀속되는 사업 부문으로 구웅진 폴리실리콘 공장의 건물 및 기계 장치를 인수해서 중고 기계 및 고철, 비철 등으로 재판매한 바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47억 원, 영업 손실 105억 원, 당기 순손실 34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1.6%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207.7%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30.4%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연결 대상 법인의 실적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원가 상승 및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그리고 이후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외부 감사 의견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 비적정설. 지금 2021년도 사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2022년도 5월 16일이었는데 증선이 2결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감사 의견 비적정되었느냐라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좀 물어봤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제출로 답장을 했습니다. 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입니다. 회사 당해년도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입니다.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준의 감사 의견 역시 의견 거절,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즉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현 회계법인에서 이 감사를 좀 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어떤 감사 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의 어떤 누적치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자, 이에 따라서 회사는 투자 유의 안내, 상장 폐지 기준 관련된 기타 시장 안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K탑스 주권 투자 유의 안내 사항입니다. BK탑스는 2021년도 사업년도에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상 의견 거절을 공시했습니다. 동사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서 상장 폐지 절차에 따른 이의 신청 그리고 진행됨을 경고드립니다. 즉 뭐냐면 이의 신청 기간인 2022년도 6월 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네. 정리매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단 내용에서는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 이 주권 거래 정지의 어떤 풍문 해소 사유는요. 지금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회사 의견 거절을 공시하기 때문에 이 공시로 가름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BK탑스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패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래소는 이의 신청 및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정리매매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뭐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회사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대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이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분의 가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의 존속성을 유지해서 회사를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상 꼭 살려야 되는 이슈는 좀 있는 셈이고, 저는 6월 8일까지는 그래도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황 안에서 제3자로 하여금 회사를 매각하거나 제3의 재무적 투자자를 영입해서 회사의 구조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반드시 좀 이의 신청을 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대표님께서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자금난이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자금 조달 의사를 내기도 했지만 제때 납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상장 폐지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좀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재무상태표 최근 1분기 기준, 자 어제 나왔었는데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자산의 규모는 68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성 자산은 4억 5천만 원에 좀 불과하고요. 기타 금융자산도 4억 4천만 원. 매출 채권은 102억 원. 그다음에 재고자산, 기타 자산. 자, 재고자산과 기타 자산은 평가를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당장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력을 좀 보면 네네. 지금 8억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은 들어오고 다시 매입 채무가 상기가 되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게 현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장입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 안에서 기타 금융자산까지 보여주는 8억 9천만 원, 10억이 채 안 되는 자금을 좀 보유하고 있고, 반면에 부채, 매입 채무는 197억. 지금 갚아야 될 당장 외상대가 197억, 그리고 기타 부채가 55억 원이 있고요. 유동성 회생 부채가 7,600만 원. 자, 이 부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회사가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 17억 원, 유동성 장기 차입금 170억. 그다음에 리스 부채 5억 3천만 원. 자, 일단 뭐 파생 부채, 유동성 전환사채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내용을 좀 보면 네네. 자산 대비해서 부채, 당장 갚아야 될 이슈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최근에 대표이사 그리고 최대주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네. 이마저 지속돼서 지금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정지가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납입이 좀 납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개별적으로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납입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가장 우려가 깊은 분들은 우리 보유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우리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BK탑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1년도에 동양그룹 소속이었어요. 네. 동양그룹의 IT사업본부에서 동양네트워크스, 구상호가 동양네트워크스였는데 BK탑스로 매각된 이후에 주로 IT 소싱 사업 부분이 분할이 됐고, 지금 사실상 이 BK탑스의 인수 이후에는 주력 사업 관점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사업 부분이 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매출 포지션 잠깐 보더라도 네네. 유통사업 부분이 0%, 재활용 중간 처리 사업 부분이 8.1%, 마스크 제조 사업 부분 78.6%인데 지금 100억 원의 실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마스크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마스크 가격도 많이 하락된 이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물론 지금 마스크는 생필품으로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시국은 맞는데, 이렇다 할 주력 사업 부분이 부재된 상황에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된 상황.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 지금 시간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이 내용 한번 좀 체크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네. 자, 의견 거절 사유만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이번 근본에 감사 의견을 거절받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내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자산의 회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매출 채권 3,022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 대금 280억이 28억입니다. 네네. 자, 30억 원과 28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무형자산 68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45억,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59억 원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지금 매출 채권 받을 돈이라고 계상한 돈 미수금 30억 원, 단기 대금 28억 원, 그리고 무형자산이 68억, 피투자 금액 45억, 전체 59억 원에 지금 이 추정된 금액에서 회사는 자산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회수가 될지가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액입니다. 재활용 중간 처리업 관련해서 332억 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평가를 위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 수익의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상한 일부 매출과 관련돼서 매출액의 발생 사실 회사가 거래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수익의 부분에서 이 회사가 이 주요한 사항에서 이 매출 실적의 어떤 실질적 대상인가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기업 가정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 생산, 판매, 재무 등의 경영 개선 계획의 성패가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종합적 요건 4개인데, 첫 번째,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 두 번째,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네. 수익의 측정 관점에서도 회사는 이 거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직접 활동인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네 번째,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정.
생산과 판매 관련된 부분 자금 조달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자산에 대한 어떤 이 계상 부분이 사실상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회사가 소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네. 소명하지 못하는 거죠. 크게는 이러한 요인들이 횡령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좀 많다는 겁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중대한 금액에서의 어떤 이슈는 부각이 된 셈이기 때문에 지금 BK탑스는 사실상 1년간 개선 기간 이후에 이러한 의견 거절의 근거를 반드시 좀 소명해야 됩니다. 손실 처리를 할지 아니면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거래 유형을 빠르게 좀 판단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좀 네. 예상을 좀 해보면서 우선 이 신청 이후에 회사는 개선 기간을 좀 받을 것이고요. 이유에 따라서 회사의 이 네 가지 요건들을 해소하여야만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BK탑스 의견 거절의 근거까지 짚어주셨는데 반드시 소명하는 회사의 입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